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자 방송입니다. 휴가 후 5만여 조합원들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본관 아반떼룸에서 23, 24차 단체 교섭이 진행됐는데요. 노동조합은 지난주 하계 휴가 중에도 실무 교섭을 이어가며 단체 교섭 요구안에 대한 의견 접근을 타진했습니다. 또 조속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 이번 주 본 교섭에서 진정성 있는 제시안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 요구안에 대한 논쟁으로 시간을 끌며 임금성을 포함한 어떠한 일괄 제시도 하지 않았는데요. 사측은 다음 주 차기 교섭에서 임금성을 포함한 일괄 제시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총력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3차, 24차 단체 교섭이 본관 아반떼룸에서 개최됐습니다. 윤종호 국회의원 정치적 탄압 중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부 사회연대실에서는 울산 북부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삼계탕 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비스 위원회 쟁대위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7일 중앙쟁의대책위원들은 하계 휴가가 끝나자마자 이후의 교섭과 투쟁 방침을 정하기 위해 2차 중앙쟁대위 회의를 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주간 업무 일정 공유와 하계 휴가 기간 실무 교섭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됐습니다. 노동조합은 하계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실무 교섭을 통해 파국을 피하려고 했으나 사측의 교섭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앙쟁대위에서는 교섭과 투쟁의 병행과 함께 점차 투쟁 수위를 높이며 5만 조합원 동지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9일에는 휴가 이후 첫 단체 교섭이 개최됐습니다. 23차 본 교섭은 단협 개정 요구안 의견 일치에 대한 노사 입장 확인으로 시작됐고 임금성을 제외한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별도 요구안에 대해 집중 논쟁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유기 지부장은 노동조합 파업 투쟁의 원인은 회사의 교섭 태도에 있다며 조속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24차 본 교섭은 23차 교섭에 이어 쟁점이 좁혀지지 않는 요구안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됐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측과 의견 일치된 사항도 일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 사측은 어렵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특히 완전한 88 2교대제 도입에 관련해서는 도입에는 공감하나 줄어드는 작업 시간에 대해 기득권 반납 등 노측의 양보가 전제돼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신임금 체계를 도입한 사업장의 이중임금제 문제점과 통상임금 문제로 인해 발생된 신임금 체계 문제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고민한다며 신임금 체계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유기 지부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24차 교섭까지 요구안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임금성을 포함한 일괄 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섭위원들은 더 이상 조합원 동지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결의에 사측의 결단을 촉구하는 총공세를 펼치며 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모든 논쟁은 끝이 났습니다. 사측은 반드시 차기 교섭에서 임금성을 포함한 일괄 제시를 통해 5만여 조합원들의 조기 타결 염원과 기대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5만여 조합원 동지들의 정당한 요구에 사측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난 7일 지부는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확대 운영위원들과 상무집행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종호 국회의원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대차 지부는 부산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윤종호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지부조합원인 윤 의원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인 탄압이며 진보 정치의 싹을 자르려는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현대차 지부 조합원을 포함한
울산 지역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윤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었으며 유사기관이라는 북구 마을 공동체 동행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해온 열린 공간으로 선거운동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곳이라는 것은 이미 1심 재판에서 충분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지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달하는 국회의원을 탄압하는 것은 즉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라는 것을 강력히 밝히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호를 지켜내기 위한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이날 기자회견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0일 사회연대교육실은 숙소 식당 1층에서 2017년 복날 맞이 삼계탕 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13년부터 5년 연속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삼계탕 데이는 복날을 맞이해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입니다. 사회공헌 기금 1,000만 원을 들여 양정동 및 연포동 9개소 경로당에서 어르신 730명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박유기 지부장이 직접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 배식 지원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동조합의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누고 요즘 경시되기 쉬운 효사상을 고취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지난 10일 울산 모비스위원회는 울산 수출 1물류 하치장 앞에서 17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쟁대위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쟁대위 출범식에는 박유기 지부장을 비롯한 상무집행위원 및 지역위원회 의장, 모비스 조합원 동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힘차게 진행됐습니다. 박효천 의장은 투쟁사에서 모비스 조합원들의 오랜 염원인 국내권 월급제 쟁취 없이 17년 단체교섭 종결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유기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회사의 기업 경영 환경이 나쁜 것을 무기로 삼아서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17년 투쟁 1,400여 모비스위원회 조합원과 함께 힘있게 달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400여 모비스위원회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17투쟁 승리하고 실질임금 확보 요구안 반드시 쟁취합시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당첨되신 조합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달 27일 상반기 현대자동차 경영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현대자동차 경영 환경 악화의 원인이 국가 정책과 경영층의 경영 전략 실패에 있음이 분명한데 마치 그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려 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또한 회사 측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보다 대폭 줄었다는 상반기 경영 실적을 앞세워서 무조건 노동조합의 희생과 양보만을 요구한다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입장인데요. 현재 경영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수준의 회사 측 제시가 있을 때 17년 단체 교섭은 정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 주 14일 월요일 본관 앞 잔디밭에서 있을 예정인 전 조합원 파업 출정식에 5만여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면 현대차 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스토어,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자동차 지부를 검색해서 이용해주세요.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